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이 곧장 2억을 갈 줄 아셨습니까? 아마 지금쯤 속았다는 생각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팩트부터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은 지난 2월 초 기준으로 5주 연속 ETF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세계 최고의 기수가 올라탔는데 왜 이 경주만은 결승선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달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배신감은 사실 비트코인의 성질머리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길들여지는 순한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만의 사년주기라는 본능에 충실한 아주 고약한 야생마에 가깝죠.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20만 개를 절대 팔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죠. 독일 정부가 압수한 4만 개를 시장에 던져 가격을 폭락시켰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호재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세금을 들여 50만 개를 더 살 거라는 과도한 희망 회로를 돌린 겁니다. 결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구제금융은 없다고 선을 긋자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의 약속이 거짓이라기보다 시장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던 대가인 셈입니다. 더 냉정하게 분석해볼까요? 트럼프는 비트코인에게 아군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적군입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관세 전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인기와 비트코인 가격이 커플링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명령 당시 트럼프의 장악력이 확인되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뚫으려 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이 흔들리거나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일 때마다 비트코인은 여지없이 폭락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라는 기수가 말을 잘 타서 가는 게 아니라 기수가 흔들릴 때마다 말도 함께 발작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트럼프의 배신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원래 가던 4년 주기의 겨울에 트럼프라는 변수가 노이즈를 더했을 뿐이죠. 비트코인은 지난 3번의 주기에서도 제도권의 기대와 상관없이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혹독한 빙하기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기수가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말의 체력이 바닥나면 쉬어가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야생마가 지쳐 쓰러지길 기다리며 조용히 밧줄을 던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던 개미들이 지쳐 떠날 때 진짜 설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월가는 왜 이 혼란스러운 하락장을 보며 뒤에서 미소 짓고 있을까요? 그들이 준비한 덫은 단순히 싼값의 코인을 줍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금융의 재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트코인을 턱시도 입은 괴물로 만들어 우리 앞에 내놓으려는 진짜 이유, 그 소름 돋는 사냥 시나리오를 이제 공개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블랙록이 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유독 조용한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던진 그물은 이미 여러분의 발밑까지 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만 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 계좌만 파랗게 질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고래들이 무려 81만 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토해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나들며 축제를 벌일 때 정작 이 판의 주인공들은 이제 볼일 다 봤다며 파티장을 빠져나간 겁니다. 10만 달러 돌파라는 장밋빛 희망에 부풀어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만 텅 빈 파티장에 남겨진 셈이죠. 하지만 저의 눈에는 이 혼란이 단순한 탈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더 거대한 포식자가 등장하기 전 기존의 강자들이 자리를 비워주는 정교한 세대교체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이 지루한 하락장은 사실 월가가 설계한 가장 잔인한 인내심 테스트입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 수조 원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동안 고래들은 왜 수십만 개를 한꺼번에 던졌을까요? 그들은 1000원의 비트코인을 샀던 초창기 투자자들입니다. 100배, 1000배의 수익을 낸 그들에게 지금의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탈출구였죠. 그들이 던진 물량을 월가는 제도권 자금이라는 아주 튼튼한 그물로 조용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소리치며 도망갈 때 월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이라는 확실한 상품으로 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월가가 비트코인을 줍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가격 차익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라는 엔진 위에 자산 토큰화, RWA라는 거대한 장갑차를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모든 자산은 결국 토큰화될 것이라고 예언한 걸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넘어 미국 국채, 부동산, 심지어 미술품까지 블록체인 위에 올리려 합니다.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명확합니다.
24시간 내내 전 세계 누구라도 아주 소액으로 미국의 안전한 국채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의 기축통화 역할을 비트코인에게 맡기려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크립토 윈터는 월가가 판을 장악하기 위해 깔아놓은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개미들의 손에 들린 비트코인은 위험한 투기 자산이지만 월가의 금고에 들어간 비트코인은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지쳐서 포기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던진 그 소중한 비트코인이 월가의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시 비싼 수수료를 내고 그 자산을 빌려 써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월가의 설계도 뒤에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월가가 정교한 법과 제도로 성벽을 쌓고 있다면 그 성벽 자체를 무너뜨리고 자기만의 제국을 세우려는 남자죠. 일론 머스크는 왜 갑자기 비트코인도 도지코인도 아닌 테슬라 폰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그가 준비 중인 이 우주급 반격이 시작되면 월가의 설계도조차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꿈꾸는 무서운 미래, 국가의 통제를 비웃는 스타링크 금융이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트럼프가 시장을 흔들고 월가가 그물을 던지는 사이 여러분은 혹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단돈만 원에 쇼핑하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월가의 진짜 목적은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거대한 칼날로 세상의 모든 가치를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빌딩이나 미국 국채라는 거대한 스테이크를 부자들만 통째로 삼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월가는 이제 이 스테이크를 분자 단위로 쪼개어 전 세계 개미들에게 팔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제껏 우리가 알던 투자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목돈이 있어야 부동산을 샀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미국 주식을 샀죠. 하지만 토큰화된 세상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미술품의 0.001%를 소유하고 심지어 유망한 운동선수의 미래 연봉 중 일부를 주식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태민 교수의 비유처럼 이제는 사람조차 토큰화의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아프리카의 천재의대생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투자를 받아 공부하고 나중에 그가 번 수익의 5%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인간 주식회사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월가가 이 토큰화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무려 36조 달러, 매년 이자 비용으로만 1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비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위기 상황이죠. 이 코너에 몰린 미국을 살릴 유일한 버퍼가 바로 전 세계 25억 명의 금융 소외계층입니다. 은행 계좌조차 없는 그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미국의 안전한 국채를 10,000원어치씩 사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잔돈이 미국의 부채를 떠받치는 거대한 방파제가 되는 겁니다. 월가는 지금 그 방파제를 쌓기 위해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적 토대를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랗게 질려 있을 때 블랙록은 BUIDL 라는 이름으로 이미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 엄청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금융의 자율주행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알고리즘이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자산을 찾아 내 돈을 스스로 굴려주는 시스템. 그 시스템의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전쟁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월가가 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과연 그들이 국가의 통제 아래 얌전히 있을까요? 아니요. 진짜 판은 이제부터입니다. 월가가 정교한 법 제도로 성벽을 쌓고 있다면 그 성벽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왜 트위터를 사고 화성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며 이제는 테슬라 폰까지 내놓으려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머스크의 우주 인터넷망을 통해 거래하게 되는 날, 과연 국가는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월가의 설계도조차 비웃어버릴 머스크의 우주급 반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내려다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기존 은행과 국가의 검열을 단칼에 베어버릴 디지털 단두대입니다.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X로 바꾸고 스타링크로 지구 전체를 그물망처럼 엮으려 할까요? 단순히 화성에 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지상의 그 어떤 국가도 통제할 수 없는 우주 위의 금융제국을 건설 중입니다. 그 제국의 완성이 바로 곧 출시될 테슬라폰입니다. 머스크는 페이팔의 창립 멤버로서 기존 결제 시스템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 한국의 KT나 미국의 버라이즌 같은 지상의 통신망을 비웃고 있습니다. 테슬라폰이 스타링크와 직접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의 금융 데이터는
국가가 통제하는 광 케이블이 아니라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머스크의 서버로 직행합니다. 한국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 때 한국거래소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머스크의 X 플랫폼에서 클릭 한 번으로 거래가 끝나는 세상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려 해도, 정부가 계좌를 동결하려 해도 우주에 떠있는 위성을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금융의 스타링크 혁명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이 우주망 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년간 테스트해왔습니다. 월가가 자산 토큰화라는 정교한 턱시도를 입고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때 머스크는 아예 제도의 담장 자체를 넘어가 버리는 길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스타링크 통신망을 통해 테슬라 폰으로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하는 날, 기존의 은행권은 넷플릭스 앞에 무너진 비디오 대여점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비상은 우리가 이 변화가 비상 상황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스크의 그림이 완성되면 돈의 흐름은 그야말로 자율주행을 시작할 겁니다. 국경과 세금의 장벽을 무시한 채 가장 높은 수익과 가장 낮은 수수료를 찾아 빛의 속도로 이동하겠죠. 월가가 설계한 질서와 머스크가 깔아놓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 그곳이 바로 새로운 부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묘한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머스크가 고속도로를 깔고 월가가 자산이라는 화물을 준비했는데 정작 그 화물을 실어 나를 가장 똑똑한 트럭인 이더리움 이길 위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갖춰졌는데 왜 이더리움은 가격표를 거꾸로 쓰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은 머스크의 고속도로 위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바로 다음 이더리움 폭락 뒤에 숨겨진 비트코인이라는 턱시도 입은 괴물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우주에 고속도로를 깔고 월가가 토큰화라는 화물을 실었는데 정작 그 짐을 나를 가장 똑똑한 트럭인 이더리움 이길 위에서 퍼져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침만 해도 이더리움은 독감에 걸린 듯 바닥을 기고 있죠. RWA와 자산 토큰화의 핵심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왜 가격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은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이자 여러분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사실 이더리움은 지금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라는 야성을 가진 야생마였고 이더리움은 그 위에 스마트한 계약을 얹은 혁신적인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비서가 너무 똑똑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가와 손잡고 제도권이라는 턱시도를 입으려다 보니 원래 가지고 있던 코인 특유의 탄력과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태민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이라는 턱시도 입은 괴물에게 완전히 압도당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거대한 중력이자 질서입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무언가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처지죠. 자산 토큰화가 실제로 돈이 된다는 것, 수많은 기업이 이더리움망을 써서 수익을 낸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은 이더리움이라는 엔진이 실물 경제에 거대한 바퀴를 돌리는 모습을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기대감은 선반영됐는데 결과물은 더디게 나오니 실망한 자금들이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그림자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더리움의 눈물은 성장통입니다. 야생의 코인에서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통증이죠. 지금 이더리움이 비틀거리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가진 압도적인 상징성과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이 화가 나서 날뛰는데 비서가 혼자 웃을 수는 없는 법이죠.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괴리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괴물이 횡보를 시작하고 시장에 안정이 찾아올 때 비로소 이더리움의 진짜 가치가 빛을 발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격표의 하락에만 매몰되어 이더리움을 비난하는 건 하수들의 방식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이 하락 뒤에 숨겨진 죽주비 기회를 포착합니다. 모두가 이더리움을 욕하며 던질 때 누군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비로소 부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이미 15년 전부터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인한 빙하기를 어떻게 견디고 언제쯤 그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버티면 승리한다 는 무책임한 말 대신 냉철한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자들의 유일한 무기, 그리고 우리가 다시 웃게 될 약속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찍었을 때 환호하며 올라탔던 분들에게 지금의 8천만 원, 9천만 원은 지옥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제 눈에는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착한 세일로 보입니다. 역설적이죠?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꼭대기에서 줄을 설 때는 리스크가 가장 큰 법이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비트코인에 침을 뱉고 떠날 때가 리스크가 가장 적은 법입니다. 부의 문은 언제나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라고 외치며 문손잡이를 놓고 도망칠 때 비로소 열립니다. 지금의 하락은 비트코인이 망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너무 비싸서 차마 들어오지 못했던 거대 자본들을 위해 시장이 스스로 몸집을 낮춰 진입로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월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비싼 값에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개미들의 인내심이 바닥나서 물량을 던질 때까지 흔들고 또 흔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고통스러운 존버의 시간은 사실 월가가 던지는 정교한 심리전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비트코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항복을 사고 싶어 합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히 사고 파는 숫자로만 보신다면 여러분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투기 종목이 아니라 80년 된 낡은 달러 패권이 금가기 시작한 현장에서 발행된 새로운 시대의 입장권입니다. 입장권을 싼 가격에 팔겠다고 할 때 사두어야지 공연이 시작되고 프리미엄이 붙은 뒤에 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격표의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밤잠 설친다면 여러분은 이미 월가의 설계에 완벽하게 말려든 겁니다. 진짜 고수들은 차트를 보며 우는 대신 비트코인이 가진 디지털 금으로서의 본질을 공부하며 이 빙하기를 즐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무작정 눈 가리고 버티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아니요. 주권자로서 이 판을 이기기 위한 확실한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언젠가 오르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는 투자가 아니라 기원입니다. 월가의 교묘한 흔들기를 비웃으며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나아가 그들의 설계 위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실전 전략이 있습니다. 하수들은 타이밍을 맞추려다 길바닥에 돈을 뿌리지만 고수들은 타임을 쌓아서 불을 일궈냅니다. 월급의 일부를 떼어 아주 무심하게 마치 적금 붓듯 대응하는 자만이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최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자율주행 금융 시스템의 주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직하게 모으기만 하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빙하기가 끝나고 찾아올 약속의 땅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주인공은 누구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를 자동으로 굴려줄 자율주행 포트폴리오의 실체와 그 결실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차트를 들여다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금융판을 주도하는 주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팔까요? 라는 질문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건 내 소중한 자산의 운명을 시장의 변덕에 맡기겠다는 하수들의 고백일 뿐입니다. 고수들은 타이밍을 맞추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타임 그 자체를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쓰죠. 바로 DCA, 즉 적립식 투자라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패를 드는 겁니다. 월급의 일부를 떼어 정해진 날짜에 무심하게 던져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월가의 화려한 심리전과 흔들기를 비웃으며 이기는 유일한 필승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산 토큰화가 일상이 된 미래, 여러분의 부는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스스로 움직일 겁니다. 내가 일일이 공부하고 밤새워 차트를 분석하지 않아도 똑똑한 알고리즘이 가장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주는 자산으로 내 돈을 이동시킬 테니까요. 하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를 움직일 연료, 즉 지금 이 빙하기에 모아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원천 자산입니다. 연료도 없이 자율주행 차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결실은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오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비트코인의 4년 주기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혹독한 겨울은 2026년 중간 선거와 월가의 자산 토큰화 인프라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화려한 봄꽃을 피울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또다시 그때 살걸 이라며 후회하겠죠. 하지만 그때의 웃음은 지금 이 공포를 견디며 묵묵히 씨앗을 뿌린 주권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우직하게 모으는 자만이 시스템이 주는 열매를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시간이라는 재료를 불하는 요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조급함이라는 조미료를 넣는 순간 요리는 망가지고 맙니다. 월가가 설계한 긴 호흡의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도 그들만큼이나 길게 내다봐야 합니다. 2년 뒤, 3년 뒤 여러분의 계좌가 자동으로 수익을 찍어내는 자율주행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자유의 문턱을 넘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안목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배신도, 월가의 설계도, 머스크의 야망도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수렴됩니다.
이 모든 소음을 뚫고 우리가 반드시 움켜쥐어야 할 진짜 기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평생 가져가야 할 크립토 주권자 위태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배신이든 월가의 설계든 혹은 머스크의 야망이든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기존의 금융 질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새로운 부의 영토가 여러분의 발밑에서 솟아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년 전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사기라고 비웃었지만 이제는 국가와 거대 자본이 그 사기를 차지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항하던 기술이 이제는 자본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우리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것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바로 크립토 주권자로서의 안목입니다. 정치가 시장을 흔들고 자본이 덫을 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힘이죠. 비트코인의 본질을 깨닫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차트의 숫자에 노예가 된 상위 1%를 넘어선 겁니다. 이 빙하기는 누군가에게는 자산이 얼어붙는 재앙이겠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월가의 그물에 걸려 허우적대는 물고기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깔아놓은 설계도를 지도로 삼아 바다를 건너는 항해사가 되시겠습니까? 결국 승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끝까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파도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뿌린 인내와 공부의 씨앗은 머지않아 자율주행하는 부의 열매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이 긴 분석에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투자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법, 제가 옆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제전략실이었습니다.